시황센터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장중 하락 반전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954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하락 반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 쪽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포인트 정도 상승한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11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었죠. 현재는 한 2,500억 원 정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한 1,000억 원대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투신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한 3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0.6% 상승한 137만 4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흐름이 견조한데요.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2.4% 각각 상승하면서 현대차는 25만 원을 회복했고요. 기아차는 67,700원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노사 잠정 합의 소식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2% 빠진 27,600원입니다. 중국 공장 화재 소식에 이틀째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1.5% 상승한 30만 3,500원, 현대중공업은 0.8%, 1% 정도 강박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529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하락한 525선인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점점 하락폭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빠진 5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 11억 원 정도, 그리 큰 매수 규모는 아니고요. 기관은 한 200억 원 정도 오늘장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장에서 한 1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1.8% 하락한 48,900원입니다. 오늘 서울반도체와 CJ올쇼핑도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2% 빠진 38,4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서와 CJENM은, 동서는 각각 1%, CJENM은 0.4% 상승한 4만원대 회복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39,350원입니다. 네, SK브로드밴드는 1.3%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오늘장에서 1.8%, 2% 가까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9,67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파트로는 1.4% 상승한 17,100원, CJ는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 나타난 탓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폭은 조금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런 40전 내린 1,097원에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죠. 고용 지표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8월 ISM-P 제조업 지수가 58.6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달 신규 고용자 수가 17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그 흐름을 꺾을 수 있을 정도의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 지표를 앞두고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090원대 중후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리랍니다.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차트의 주봉 하나가 마무리가 될 텐데 외국인은 11거 연속 코스피 쪽에서 사주고 있고요. 지수는 3, 4개월 만에 1950을 넘어서 60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이내 하락하면서 5일선을 중심으로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0원 이상의 장중 변동했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계속 어떤 종목을 매수해 봐야 할지, 계속 보유해 봐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선물적 흐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중 고점보다 더 올라와 있습니다. 256포인트 이상까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에는 개인만 팔더니 기관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선물 시장 쪽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가 오늘 이 부분에서 오전장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프리미엄 빼기 작업, 즉 시간가치, 옵션의 시간가치 빼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뒤에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시장의 매도 압박 부분 확대, 즉 시장이 중간 쪽으로 외국인들이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부분에서 개인들의 드라이브 자체가 시장의 페이크를 속지 않고 고집을 매도 쪽으로 피면서 위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현재 12만 7천 계약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더 땡겨주면 참 좋을 텐데 더 땡겨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유발을 시켜서 베이시스 놀이를 통해 베이시스로 시장을 계속해서 급등을 내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꼭지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말하는 꼭지라는 것은 모든 것의 맥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꼭지라는 것은 고점 플러스 추세의 전환점, 이것을 꼭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뚱걸스도 중에 숭뚱과 양뚱 중에 역시나 초반부부터 해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특히나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우리 양뚱 부분에 대한 유리뚱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기관계와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부 피자 파이수의 조각을 나눠먹기 뿐이지 어제처럼 공격적으로 위로 베팅은 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결제 약정이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위험성이 도래되기 때문에 청산성도 감안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좀 놓고 본다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 쪽의 포지션 자체적으로도 관망세가 일관되는, 즉 옵션 쪽은 지금 콜옵션 쪽이 상당히 빠르게 위로 슈팅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여차도 속도론 지수의 상승폭 대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풋옵션 쪽에서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 쪽의 포지션을 보면 기존의 포지션의 청산성에 새로운 포지션 구축 상태는 아직 공격적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 쪽에서 여러분들께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저 베이시스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잠시 뒤에 베이시스를 한번 입혀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익 쪽에서 위로 드라이브 자체를 걸었고 비차익 역시도 강화시키면서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 전일 최고점의 베이시스까지 거의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이시스 놀이 쪽으로 오후장에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는 거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꼭지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강세가 지속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그 얘기는 좀 무슨 얘기냐면 어제 기준에서 위로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드라이브 자체가 올라오면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리뚱이 이쁘게 만들어지면서 양봉 패턴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뚱땡이 패턴들의 우리 뚱걸스들이 지금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이쁜 모습들이 위쪽 상방 드라이브를 걸었지만요. 어제 오후장부터 해서 시작되었던 조정폭의 이 부분 전전일에 나왔었던 전반적인 눌림 시그널이 나왔던 포지션이 어제도 만들어졌지만 시간차가 빨랐다라는 거죠. 지금 그만큼 머니게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오늘은 전일과 전전일 대비해서 이거를 전후로 회귀해서 보면 초반부에 나왔던 게 바로 우리 유리뚱이 좀 나왔습니다. 유리뚱이 나왔는데요. 이럽니다. 뚱걸스가 어허 혼자 갈 거야? 같이 가 라고 하면서 우리 승뚱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횡보 패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서 10시 30분 정도에 드라이브가 걸릴 당시에만 보면 프리미엄 빼기 작업, 즉 시장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왜곡돼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옵션 시장에 되어 있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중에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간 가치 부분에 빼기 작업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시장에 가장 이쁘다고 할 수 있는 유리뚱들이 뚱걸수 중에 가장 이쁜 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앞에서는 손을 잡고 가요라고 했던 우리 숭뚱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로 뽑아내는 패턴들이 나왔는데요. 자, 드라이브 자체는 이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 오늘의 1차 고점과 2차 고점은 지금 거의 다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베이시스의 속도까지 감안해 보면 제가 베이시스를 좀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시스를 위쪽에다가 좀 열어서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시스의 폭 자체를 좀 놓고 보면요. 어제 고점 부근에 대한 베이시스가 거의 회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1, 2차 고점을 거의 다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반등 가져오기가 상당히 녹록지 않다. 그 이유는 미결제가 어제 정도만큼만 있었어도 상관이 없었으나 이미 어제 누적 미결제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준점으로 그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 수급적인 패턴입니다. 오늘은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개인들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갈 때도 우리 참 안 데리고 가죠. 그렇죠? 내려올 때도 우리 참 안 데리고 갑니다. 고점 시그널이 상당히 현물 쪽에서도 이미 시그널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니까 가자. 그래요. 고점 꼭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현선문 쪽에서 대응해야 될 건 꼭지가 중요합니다. 예, 꼭지가 중요한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도가 축소되는지 규모, 즉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3천억대를 넘어서 4천억대까지 가는지 규모만 보시라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3천억대 부근 쪽에서 지지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 속에서 쉬어가는 패턴들이 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보다 시간도 조금씩 빨라집니다. 선조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5장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림 상승 패턴들도 열어둘 수 있는, 즉 도깨비 장세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저도 선물 쪽에선 시황을 빨리 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정확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일 뿐이다. 분명히 그 기술적 분석이 유리한 고지는 있지만 지금은 기술로 대응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정확하게 스위칭을 쳐야 될 자리는 냉정하게 스위칭을 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만큼 어렵게 장세가 우상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가는 장세가 아닌 도깨비, 머니게임 장세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막 3천억 돌아서네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패턴 자체가 매수 자체가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황금 라인 기준 위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미결제가 상당히 찌릿찝찝하다. 미결제를 확산시킨 주범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 만기가 얼마 남지 않는 오늘을 뺀다면 4거래일이고요. 자,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눈치를 보는 것이 오늘 나오는 지표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오전에 이 얘기 드렸어요. 뽑으려면 오늘 뽑아라. 오늘 뽑아야 된다. 정상적으로는 오늘 뽑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지수상으로도 일단 고점이 하나 있고요. 선물과 코스피 200은 고점 찍었습니다. 좀 전에 고점을 찍었고 지수가 아직 고점을 안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잘 포착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매도를 논하지는 말자. 여기서 나 물려주고도 쌤하고 같이 대응해 볼랍니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함부로 지금 고점을 논하지는 말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고점을 1차, 2차, 3차 최대 제가 4차를 얘기하면 그날은 뒤도 안 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쌤의 알파 드라이빙 스쿨 김도영 대표와 함께하는 가족방에서는 4차의 고점이 나오거나 4차의 저점이 나오면 저긴 공포를 밀고 들어갑니다. 저희는 포지션을. 그런데 지금 2차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늘 지금 머리가 쥐가 나고 있는 것은 4차까지 열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근데 미결제의 속도로 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위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거래량과 거래대금 대비 시장이 좀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실인데 제발 강조하지만 대세 폭락설은 아직 없습니다. 이벤트 구간이고요. 시장이 제가 조정의 빌미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조정의 빌미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추격 매수보다는 양봉 추격 금지령 때렸죠. 제가 그 부분 시황관을 좀 빨리 봐서 그래요. 시황관 자체가 제 태생 자체가 좀 빠릅니다. 시그널을 빨리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기준 쪽에서 보면 일단 대세 하락은 없고 이벤트 하락이 남아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황금 라인 잡으러 가겠습니다. 금일 오후장의 황금 라인은 256.4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지력이 나오면서 우리 유리뚱이 올라타버렸습니다. 자, 고점입니다. 매도 때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돌고 있는데 충분히 맞아요. 기술적인 레인지 범위 다 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각 시장별로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시그널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태가 하나 있습니다. 파생 시장에서는 고집 피지 말자. 즉 까불지 말자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철저하게 수급의 변화에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곁에 저 주식 선생님 주생 김도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건 제 몫이니까 제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5장 황금 라인은 256.40이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몸통으로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매수 쪽으로만 보시는 게 5장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역시 저희가 황금 라인의 이탈과 함께 매도로 전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포지션을 놓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왜 어려워지고 있냐면 위로 가서 다 웃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라는 뜻은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참 쉽게 대응해야 되는데 고점 맞는데 내 매매 패턴도 맞고 모든 시그널도 맞는데 왜 이렇게 강할까? 전 세계 증시에서요. 키높이가 우리나라는 지난주 후반부에 맞춰주었고 가장 이번 주에 전 세계 1등 대장이라고 하면 우리 증시 하나입니다. 냉정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거래대금 거래량 수반이 아쉽죠. 올라탔으면 저도 다 바꿔버립니다. 전략 다 바꾸고 위쪽 상단 열어버리는데 오늘 글쎄요. 260과 262까지 지수를 위쪽 상방 열자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 글쎄요. 그쪽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바뀌게 되면 말씀 좀 드릴 건데요. 현재 기준점에선 그만큼 시장이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용어 하나만 쓰자면 12월 물로의 롤러보에 그 부분에 가격 이론을 대입시켜야 되다 보니까 베이시스로 당겨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황금 라인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없는 한 오후장에 매수로만 일관하시고 라인 이탈과 동시에 그때부터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데 추격 잡으시는 분들도 매도 포지션을 지속하셨다라면 손절 라인은 황금 라인은 256.40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쪽의 상단에 또다시 라인, 황금 라인, 밑쪽에 황금 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샘플러스 또는 서울경제TV로 저 주생 김도영 대표를 찾으시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쉽지 않은 장세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다 웃으면 좋겠는데 고점 시그널들 자꾸만 징후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일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 오후장 황금 라인은 256.40. 실시간 대응 전략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장중 방송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합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테이퍼링 변수를 확인하게 될 텐데 시장은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60선 돌파도 좀 앞두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네.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은 이제 실적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이제 사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도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으로 가기도 했지만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상태이고 역시나 현대차랑 기아차가 뭐 2% 후반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외국인과 국내 기관에서는 역시 연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뭐 보험권이나 투신권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펀드 환매가 예전에는 2000선 부근에서 일어났지만 이제는 1950, 1930선 이렇게 1900선대에서 펀드 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신권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주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8월 말 8월 20일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날 외국인이 선물에 대해서 12,000계약을 순매도하면서 시장에 큰 우려감을 안기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3만 계약 이상을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신흥국 시장 불안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와서 국내 시장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에서 3조 원, 몇 조 원 가량을 빼왔는데 그 자금을 한국에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켜볼 건 이제 역시나 코스닥인데 코스닥 오늘도 전강 후약 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이러한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아무래도 주축으로 작용하면서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가 가고 나면은 이제 관련된 세컨티어 부품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리면서 어느 정도 중소형 장세가 빠르게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최근에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를 기관권에서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한 자금으로 중소형 세컨티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기 순환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금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자금을 지금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소형주가 좀 빛을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늦어도 10월, 11월에는 중소형주 장세가 한 번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37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현대차가 25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140만 원까지 안착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눌림목 횡보 구간이 온다면 그 이후에는 중소형주 실적이 좀 저평가된 종목 스마트폰 부품주로 매기가 좀 쏠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현재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볼멘 소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만 주식이냐 이런 말들도 하시는데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시면 나중에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 전략을 펼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좀 지속적으로 시장 더 갈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도하지 말고 또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좀 특징주를 잡아보겠습니다. 전차 군단 중에서 전기, 전자는 좀 쉬어가는 가운데 자동차가 상당히 강하죠. 완성차를 필두로 자동차 부품주까지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거의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파업이 이제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되면서 외국인이 오늘장에도 2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그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 집중이 되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하반기까지 쭉 주도주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언제든지 좀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면 27, 8만 원대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9월 달이면 대부분 해소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흥국에 자금을 쏟아붓는다.
된다면 경기 호전으로 쏟아붓는다면 국내 시장에 또 한 번 자금이 들여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실적 저평가주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특징주는 역시나 이제 기관이 꾸준히 코스닥을 매도함에 따라서 역시나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제 액면병합으로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가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강하게 상한가에 지금 안착한 모습이고 하이비전 시스템 뭐 상한가에 기록했기 때문에 3D 프린터주가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D 프린터주는 좀 테마가 조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PC 같은 경우도 뭐 3,000원 중반대부터 지금 거의 9,000원대까지 상승한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테마성을 조금 타고 10,000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쳐드리고 싶지만 역시나 지금 9,000원대이기 때문에 새롭게 좀 접근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역시나 일본의 방사능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역시나 어류에 반대되는 이제 육개 가공하는 업체들이 될 텐데 뭐 하림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지난주부터 해줌에 따라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동우나 뭐 팜스토리 이런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세가 조금은 안 좋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다음 주 이제 컷오프 위칭데이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한 번쯤은 중소형주의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9월 한 달 그리고 10월 중반까지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대형주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신규 접근을 할 때는 대형주 쪽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접근은 신중하게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시장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뭐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지표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오후장에 좀 어떤 전략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나 현금 보유입니다.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가 이제 8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률이 뭐 대충 한 7.5%, 7.4%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실업률을 보고 지금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FRB 차기 의장이 뭐 옐런보다는 서머스가 될 경우 시장에 충격이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기사거리를 찾아보니까 서머스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감안하고 있는 건 테이퍼링이 시작했을 때 200억 달러 수준까지는 좀 감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머스가 될 경우 200억 달러가 아니라 추가적인 뭐 300억 달러 이런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시장은 돌발 악재, 추가적인 악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장까지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도주는 항상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주나 삼성전자, 전차분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추천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서 조선주가 좀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현대중공업이더라고요. 이번 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조선사입니다. 그런데 네. 뭐 5년 만에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17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23만 원까지 상승한 상태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부분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조선 업황의 회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유럽의 PMI 지수가 굉장히 호전되게 발표됨에 따라서 유럽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 왜 조선주가 좋으냐? 국내 이제 유럽 수출 비중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큰 게 15% 정도를 차지하는 게 조선 업종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게 조선사들이 2008년 이후 굉장히 불황을 겪으면서 대부분이 도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이나 뭐 다른 해외 국가 같은 경우는 조선사의 한 70%에서 80%가 도산한 상태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대형 조선사들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50%는 도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킨 게임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경기마저 호전되고 있다.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조선업황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뭐 굉장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뭐 전차군단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현대미포, 조선까지 올해 수주 목표량의 80% 이상을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수주 모멘텀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중공업을 저는 삼성중공업보다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실적이 뛰어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지금 LNG선 같은 이제 시추선 드릴십을 많이 발주를 냈기 때문에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뛰어났으나 이제는 유럽과 중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물동량이 본격적으로 증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동량이 증가하면 상선의 발주가 굉장히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내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상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다른 조선사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조선주가 왜 좋은가? 예전에는 뭐 조선사가 많이 도산을 한 가운데 해운사도 사실상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 그러니까 선박의 발주가 그만큼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선박은 이제 중고선과 신조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전에 2008년 한창 호황기에 발주를 냈던 선박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비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선보다는 차라리 신조선을 발주해서 하는 게 더 이제 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선사의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뭐 지금 7월 초에 아무래도 17만 원까지 17만 원 바닥에 있다가 지금 23만 원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투심조차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강력하게 코를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할 때 어떤 분은 저한테 현대중공업 뭐 7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뭐 3년을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투심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조선업종입니다. 그에 따라서 꾸준히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중공업은 항상 마이너스권에 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겠고 일단 오늘 방송 중에서 편입가는 현재가 23만 3,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전 고점인 25만 원으로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항상 수익률이 좋으신 정동훈 전문가님의 오늘 추천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현재가 매수 가능하겠다. 목표가 25만 원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파워비법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을 신청하고 계신데요. 서둘러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주말 앞둔 금요일이죠.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죠.
예,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삼성물산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7만 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효성, 매수가가 8만 원 손실이 있는 상태. 다음 종목은 한화케미컬입니다. 매수가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 고르지 못하는데 좀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부터 볼 텐데 좀 매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았는데 7만 원대 매수가 어떻습니까? 네, 매수하신 지가 이게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올해 아니면 작년일 겁니다. 올해 7만 원이 딱 고점 한번 있었는데 이때 사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작년인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조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분야 건설주 경기가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같이 조금 그 영향 따라서 상승을 조금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또 하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주 증가 기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물산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정말 꾸준합니다. 기관들이 한 달 동안 160만 주인데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에요. 연기금이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연기금이 언제부터죠? 8월 29일부터 해서 13만 주, 26만 주, 23만 주, 30만 주, 33만 주. 정말 10만 주 단위로만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나아주지 않을까. 자, 그럼 일봉을 볼 게 아니고요. 주봉을 살펴봅시다. 자, 삼성물산 주봉을 열어놨는데요. 당연히 주봉 60주선 라인에 걸리는 부분 첫 번째 라인이 바로 선을 그어드릴게요.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입니다. 상승폭을 가지고 온다면은 1차적으로 가능한 구간대 자체가 한 6만 1,000원대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 라인 한 6만 7천 원 정도 라인이 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자, 삼성물산의 주가 흐름 자체 월봉으로 살펴볼게요. 정말 크게 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잘 가던 주가 흐름입니다. 2009년도부터 주가 흐름인데요. 잘 가던 주가 흐름이 지금 꼭지점 92,000원대, 9만원대 맞고서 다시 지금 6만원, 5만원대까지 획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봉상으로도 이 월봉선 라인에 지금 아래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포인트들, 지금 그 반등을 준다면 지금 고점 라인을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이 반등을 준다면요, 고점 라인도 아이러니하게 거의 좀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딱 잡혀주고 있죠. 그러면 주봉상으로도 나타나던 점이 바로 이 라인이었는데 여지없이 월봉상으로도 보이는 라인 자체가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 자체가 얼마? 한 6만 3천 원 라인이에요. 주봉상으로 찍어드렸던 라인 자체 6만 원대 초반대 올라가서 이 정도 라인 말씀드렸는데요. 한 6만 3천 원 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반등을 줄 경우에는 한 6만 7천 원 정도까지 이 라인 부분에서 조금 횡보한 이후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주봉상으로 라인 따라서 한번 또 달려보자면요. 거기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 자체 6만 3천 원 라인.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바라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되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 6만 6, 7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6만 3천 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볼 때는 한 6만 7천 원 정도까지 조금 보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팔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이제 효성이죠. 네, 전화 연결 안 된 모양이네요. 효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효성을 살펴보자면요. 효성도 주가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 이분이 매수가가 8만 원이세요. 그러면은 8만 원 라인이면은 이게 지금 2010년도에 매수를 하셨다는 소리가 되죠. 2010년도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모양새인데 자, 이 모양새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흐름 있던 차트, NC소프트랑 굉장히 비슷한 차트가 2011년도에 조금 나와줬네요. 자, 근데 지금이랑 차트는 좀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효성이라는 종목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 주가 종목의 실적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또 하나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세금 문제, 탈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폭을 이끄는 모습이 최근에 좀 일봉상으로 나타나줬습니다. 약간 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조금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종목은요, 주봉을 살펴봤을 때, 요 잠깐 빠졌던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고요. 다시 서서히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상의 흐름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월봉으로 좀 크게 본다면은, 라인들을 좀 이어본다면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자체 라인이 이 정도 라인일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의 이 슈팅했던 모습에서 빠졌던 모습은 다시 한번
그래도 월봉상으로 26월봉선 타고 올라가준 모습이고 주봉상으로 볼 때도 완벽하게 120주선, 60주선 지금 타고 안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고점 라인을 뚫으려는 시도 자체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일봉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고점 라인 한 번 더 뚫어주면서 주가 77,000원 이상 가주면서 한 78,000원, 79,000원 정도까지의 단기간 도달 가능한 그런 차트 모양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만 원이신데 네. 한 8만 원 근처까지 가면은 조금 뭐 정리를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목표가를 한 9만 원 잡아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한 8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조금 천천히 한 3분기 실적을 가지고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되 약간 조금 너무 오랫동안 몰려계셔서 스트레스 받으셨다면은 8만 원 넘어갔을 때, 그래서 8만 2, 3천 됐을 때 그때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아니면 한 9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그래서 나중에 좀 8만 5천 원 넘어갈 때 그때 한번 좀 상담을 주시면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은 이게 매수가가 25,000원이세요. 역시나 오래되셨습니다. 25,000원 라인을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인데요. 살펴보자면요. 자, 2012년이나 2011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딱 나와줍니다. 이 포인트예요.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 흐름은 계속 흘러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지금 당장 반등을 주기에는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주봉상에서 보이는 포인트 자체가 이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 한 16,000원 정도 라인 자체는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케미칼도 거기에 너무 많이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가 흐름도 큰 상승은 조금 못 이뤄줬지만서도 그래도 최근에 조금 다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 대형주 전반에 걸쳐 상승을 가지고 오니까 조금 같이 가는 모습인데 수급상 살펴볼게요. 확실하게 좀 수급에서도 답이 나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확실한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 하지만 최근에 좀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조금 포착이 되는 모습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지 파악은 조금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자면 오늘 물량 기관들이 하나케미칼 47,000주 들어오고 외인들의 10,000주 정도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현재까지는요.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000원의 라인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1년이 지나도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요. 하나케미칼은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네. 정말 잘 들여서 제가 22,000원 잡지만 지금 뚫지 못했던 라인, 제가 가장 걱정인 게 7월 달에 어느 정도 고점 라인 19,000원 넘어가자마자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다 꼬꾸라졌거든요. 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두렵긴 한데 19,000원 뚫고 올라가 주면서 수급 받쳐준다면은 한 22,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판단되지만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좀 더 길게 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좀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17,500원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8월 달에 한번 시가가 엄청나게 빠졌던 이날 있었는데요. 요날 지금 8월 28일 날 시가가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0.57로 끝났는데 이날 지금 이 가격대 16,500원 정도, 17,000원 라인 지켜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다시 지켜주지 않을 경우 17,500원 깨고 내려가면서 흘러내릴 경우에 종가로 맞힐 경우에는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손절가는 17,500원 라인 생각하시고 대응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삼성물산은 63,000원까지 한번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효성 같은 경우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목표가 9만 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하나케미칼은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19,000 돌파 이후 22,0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셀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상담 좀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430원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고요. 무엇보다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좀 이분께서는 가장 궁금하신 게 오늘 바로 좀 매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부분이라고 하세요. 자, 결론은 매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400원에 하셨으면 8월 한 중순쯤에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를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잘 차트 흐름이 이때까지만 딱 보더라도 지금 딱 차트를 잘라보자면
주가가 정말 조금 잘 가는 듯한 모습 자체, 정말 이거 저도 속았을 정도로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튀는구나 싶었는데 수익이 한 15% 정도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유상증자를 때려주면서 주가가 바로 하한가 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자,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유상증자 하는 그 17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물량을 가지고 지금 터치스크린 모듈 쪽에 확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근데 내년부터 해서 실적이 조금 크게 늘어납니다. 캐파를 2배 이상 확대할 거기 때문에 실적은 그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점은 지금 하이셀은 9월 25일 날 유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주주 일반 공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9월 25일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한 30% 정도의 유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그때 이제 유증 가격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싼 가격으로 다시 받아가시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조금 유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서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라인 자체도 아니고요. 지금 뭐 기사로도 어제 좀 저녁에 오후에 좀 나와줬던 그런 기사를 보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를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좀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 최근에 수급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좀 누군가가 조금 이 종목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수급 자체가 서서히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어제장에서 포착을 했거든요. 오늘은 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일별로 살펴봐도요, 한국증권 같은 경우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로지 조금 이 파란 부분 많이 보이는 거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증권회사들의 매도세가 사실 좀 많아요. 이 물량들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여기 포착이 안 된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포착한 증권사들 어제 포착을 했는데요. 네. 분명히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유증을 꼭 좀 받으신 이후에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크게, 그 전에 한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증을 성공해야지 자회사들,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대주주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가져가시고요. 저는 오히려 좀 비중이 100%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좀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상담을 하고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자동차 부품주 상당히 핫한데요. 이 성우 하이텍 두 분께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14,400원, 비중이 10%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비중이 좀 많다라고 하셨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0원. 좀 불과 몇백 원 차이로 한 분은 손실이고 한 분은 이익 구간인데 두 분의 전략은 좀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네,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 수급이 정말로 네. 환상적이죠. 그렇죠? 만도, 현대모비스, 세종공업, 한일이와 성화이텍 다 마찬가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종목 선택은 조금은 생각보다는 빗나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종공업이나 한일이와 같은 건 엄청 잘 날아갔는데 성화이텍은 약간 조금 크게 상승을 못하고 9월부터 좀 제자리를 머무는 모습인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수급 상황을 보기 전에 어제랑 이제 약간의 이번 주의 수급 상황을 먼저 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성화이텍을 보지 않고요. 먼저 그렇게 잘 갔던 한일이와부터 살펴볼게요. 9월 3일부터, 9월 2일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외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세종공업도 살펴보자면은 세종공업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만도 보시면 외인 매도는 꾸준한데 기관들이 좀 받쳐주는 흐름이었는데 어제 기관들이 매도가 좀 나가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자,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조금 살만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금 중형주 쪽에서는 약간 기관들의 매도가 눈에 띄는 게 들어오네요.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자, 오늘 잠정치만 살펴볼게요. 오늘 현대모비스는 기관들의 매수가 일단 15,000주가 눈에 띄게 잡힙니다. 자, 그리고 만도는 양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세종공업 기관들 매도 나가고 있고요. 한일이와 기관들 35,000주 매도 나가고 있고요. 외인 2,000주는 매수는 좀 무시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성화이텍 기관들 24,000주 매도 나가고 있고요. 외인이 37,000주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성화이텍 외인들을 좀 매수해주는 반면에 기관들은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모습이 최근에 추세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에서 확실하게 외인이 조금만 팔고 기관이 많이 사주던가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네. 서로 이제 거의 맞물리게 매수매도가 나타나주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화이텍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간의 상승 탄력이 지금 보시면 둔화된 게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러면
다음 주 장에서는 고용 지표도 살펴봐야 되고 고용 지표도 잘 나올 경우에는 양쪽한 축소 같이 때려주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동시방이 같이 나와버리니까 약간의 좀 걱정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장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켜보되 월요일 날 만약에 종목이 좀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때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요. 하셨다가 다시 조금 들어가십시오. 하반기까지 본다면은 연말까지 본다면은 가장 좋은 수혜주들이 뭐 완성차 업체랑 부품주가 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약간 지수가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나기는 약간 피하고 보자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시고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좀 흔들린다. 기관들의 매도가 좀 많다. 그때는 조금 비중 축소 하신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그렇게 전략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우 하이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서 예배드리고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보유하셨나요? 두 종목인데요. 포트폴리오 깨끗한 나라랑 루보입니다. 네, 깨끗한 나라하고 루보. 네, 저희가 예전에 루보 상담 도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대 그리고 깨끗한 나라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깨끗한 나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4,970원에 90%, 네. 루보 1,000원에 10%입니다. 아, 깨끗한 나라. 일단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 예, 시청자 좀 전화 상태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좀 밖에 계신가 봐요? 지금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배 중이신가 봐요. 제가 그냥 지금 예배 끝났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좀 조용한 데로 조금 옮겨주세요. 네, 찬송가 소리가 너무 좀 잘 들립니다. 학기 졸업하는데 네. 학교에서 지금 마지막 학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말씀 그냥 드릴게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자, 루보는 정말 잘 보유하고 계셨네요. 저는 이 종목이 너무나 실적이 안 좋아서 저번에 한번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좀 테마에 잘 엮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잘 했어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루보가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많이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줬다가 다시 좀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네. 거래량이 살아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럼 루보는 지금 수익이 나셨잖아요. 나오고 계시니까 좀 루보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지금 뭐 몇만 원대인가요? 그렇죠. 그때 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볼게요. 이전에 뭐 38,000원대 갔던 때 이 흐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루보는 수익 실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보는 네. 정말로 실적이 너무나 불안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루보는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루보는 지난해 뭐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제가 막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루보는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깨끗한 나라. 비중이 90%세요. 네, 깨끗한 나라는 네.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오. 네, 깨끗한 나라는 정말 실적도 좀 기대해볼 만하고요. 지금 모멘텀이 좀 강한 흐름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회사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나라가 지금 4,000원대 매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가져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중국 모멘텀 자체가 몇 번 나아져서 주가가 살짝 반등을 줬는데 여타 이제 보령메디앙스랑 이제 아가방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한번 반등을 줬다가 살짝 꺾인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한 번 더 상승을 주려는 시도가 나오는 횡보 단계를 거치고 있거든요.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한번 튀어 올라간 거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깨끗한 나라는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요. 좀 짧게나마 5,500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서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 볼 때는 한 6,000원 정도까지도 조금은 기대를 하시는데 너무 길게 보진 마세요.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요. 깨끗한 나라 6,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서도 시간적인 문제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5,500원 맞고 떨어진 걸로 봐서는 조금 걱정인 부분도 있고 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 그나마 금융투자 쪽 증권사나 이제 자문사들이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인데 매수가 들어오고 기타 부분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봐서는 상승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6,000원 이상까지의 상승은 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500원 위로 안착했을 때 그럼 5,600원, 5,700원 정도겠죠?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볼 때는 한 6,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그 정도 갔을 때
전부 다 전량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그런 포인트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루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수익 실현 잘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상담 도와드린 성우 하이텍 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네요. 문자 잘 받았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